네, 오늘도 양시장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지난주에 어떤 장바구니를 보였는지부터 하나하나 수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입니다. 보니까요, 2주 전 주간 수급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2주 전에는 외국인이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등 2차 전지 대형주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2차 전지 대형주의 순매도를 보이고 반대로 이렇게 다시금 반도체 대장주에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담아냈고요. 그 밖에도 과대 낙폭, 저가 매수의 매력을 느끼며 아모레퍼시픽과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사들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주에 순매도 종목에 기아와 현대차 두 완성차 업체가 올라와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9시 52분 기준으로 보니까요. 정말 업종별 대표 종목을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연속성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SKC를 가장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 그 밖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산, 위메이드까지 오늘의 게임주까지 함께 올라온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관의 장바구니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기관의 지난주 삼성전자 여전히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2차 전지로는 삼성 SDI와 또 LNF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밖에도 실적을 발표했던 네이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강하게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랬던 기관 오늘 오전 9시 52분 기준으로 보니까요. LNF를 더 강하게 사들이면서 지난주 5위권이었던 LNF가 오늘은 1위권입니다. LNF와 함께 에코프로, SKC, 에코프로 BM 오늘 기간의 순매수 종목 상단에는 대부분이 2차 전지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고요. 위메이드까지 외국인과 함께 순매수 보이는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난주 장바구니는 어땠을까요? 체크해보니까 역시나 외국인과 계속해서 포지션을 좀 다르게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과 함께 비교를 해보자면 에코프로,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대거 2차 전지와 반도체 함께 사들였는데 지난주에는 반도체를 순매도했고요. 2차 전지를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두 완성차 업체를 지난주에 개인은 이렇게 강하게 사들이며 기아와 현대차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영풍, 재지까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수급에서는 어떤 전략을 녹여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수급 특징을 전반적으로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을 좀 입맛에 따라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3,200억까지 코스피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지금 LNF 사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앞서서 외국인도 그랬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 물량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쇼커버 물량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과 실제로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주가의 흐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때 네.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그 2차 전지 관련주 단호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주는 그러니까 26%, 27% 올라간 종목을 지금 바로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세요. 내일도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빠졌었네요. 이 정도는 껌이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60몇만 원에 난 궁금한 게 60몇만 원에 판 사람하고 네. 산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그걸 바라볼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안 바라볼 것 같습니다. 안 봐라. 보지 않아야죠. 60몇만 원 산 사람들. 산 사람들은 눈 똑바로 뜨고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제 말씀은 60몇만 원 산 사람들은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 하셔서 여기서 처음에 60몇만 원에 자기 사고 싶은 거에 100%는 안 샀을 거예요. 60몇만 원 사신 분도 그쵸. 한 30% 사든지 20% 네. 하든지 진짜 그때 60몇만 원 정확히 100% 산 사람이 있다면은 그 계좌 갖고 진짜 하는 거고 진짜 고수고 이렇게 샀다 이거지. 근데 지금 오늘 방향이 틀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분들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60몇만 원 버린 사람들이 내가 틀렸구나. 그렇죠? 제가 틀렸구나 보고 들어올까요? 아니면 누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 사진 하나 유출됐었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로 시선을 돌려라. 그 사진 돈 날 사실 주변에서 그랬어요?
2차 전지주 사자 이런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사거라. 내 책임 아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럭키하고 매사키가 있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또 다 단타죠. 근데 말은 오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분들은 팔까요? 60만 원 사신 분들은 오늘 20몇 프로라도 팔까요? 60 아니면 더 내지 더 살까요? 더 사는 분도 계시다.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 현금에 있으면 네네. 그런 수급까지 겹치면은 아까 쇼커버에 합쳐서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왕창 끌어졌기 때문에 오늘 산 것만큼의 계속 상승할 거라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 거라는 아마 분석을 할 것이고 네네. 하지만 그래도 방향이 완전히 틀었다. 우리가 교수님 말한 이게 새로운 어떤 물꼬를 틀었다라고 소가 뒷걸음치다가 밟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듯이 이게 업황을 보고 2차 전지가 엄청 좋아할 거 생각해서 정부가 이때 최고의 시점이다 생각해서 총선에 관계없이 타이밍 맞았어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결국 그렇게 나온다면은 사면 되는 거죠. 오늘도 사면 되는 거고 내일도 사면 되는 거고 60만 원 사면 되는 거 100만 원도 사면 되는 거 그렇잖아요. 네. 그런 개념인지를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살려면은. 그렇죠. 저번에 100만 원 샀다가 120만 원 사가지고 150만 원 가서 묶인 사람 계시잖아요. 그럼 150만 원 묶여서 100만 원을 파신 분 계신데 100만 원 파신 분이 지금 또 다시 들어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 생각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플레이가 많다고 느끼셨잖아요. 네. 만약 그러면 단기적인 대응이 맞고 제가 지금 괜히 머리 굴리는 이게 근본적으로 고민할 거라 그러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쵸. 그 판단이 아마 이번 주까지는 사람들이 말할 것 같아요. 아직 이번 주 오늘 내일 사이에는 그게 완전히 하나의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는 그런 말씀인 거죠. 굉장히 지금 거의 혼돈의 카오스, 중2병 걸린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거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쪽도 있고 저게 맞는 건데도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말 이 혼돈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을 보는 것도 좋지만 크게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정리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오늘의 수급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사실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이게 쇼커버 물량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좋게 봐서 매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적인 특징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 요거 좀 수급적으로 괜찮다라는 종목들 하나씩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교수님. 네,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중에서 이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쇼커버리지 관련된 물량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이제 오버슈팅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로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로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비교적 좋게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4분기 방산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K2 전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매출 이제 증가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폴란드발 관련돼서 수출입은행에 이제 자본금 확충하는 것도 아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본업이 이제 열차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좀 상용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해서 무선 열차 제어 시스템을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 수주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오늘 T-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지금 연초에 AI 관련주들과 로봇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9월부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지난주부터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수주라든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이 적은 기업들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온향으로 이제 AMR이라고 하죠. 자동 물류화 로봇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로봇도 많이 들여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장을 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기술력이 높은 효율성이 높은
로봇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중국산 로봇에 비해서 이 T-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나 AI 쪽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적인 특징에 있어서 우리 박수호 교수님은 행동주의 펀드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남기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한국알콜 저는 오늘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국알콜이요? 네, 다른 쪽은 다 2차 전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한국알콜 오늘 계속해서 지금 수급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한국알콜이 사실은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지난달 25일에 9%대의 이제 지분율을 획득한 이후에 이제 그 주주 명부부터 시작해서 등사 이런 쪽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동안 어떻게 했냐, 그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영업이익률은 5% 나고 사실은 자산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 퍼나 아니면 이런 시장에서의 저평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 회사 한국알콜이 좀 재밌었던 게 2023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그 투자 전문가를 제치고 이제 대학생 2명이 한국알콜에 대해서 주주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 한국알콜에 대해서 한국알콜에 있는 오너 일가 쪽으로 지금 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그래서 그 대학생 2명이 이제 주주 제안했던 그게 굉장히 포인트가 재밌었는데 네. 이게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이 지금 현재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네. 한국알콜이 이제 뭐 당연히 그 주주를 더 챙겨라 이런 거겠죠. 결국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해서 재정상화가 된다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국알콜 들고 와봤습니다. 네, 한국알콜 현재 주가도 현재 19% 넘게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는 14,750원 선까지 주가가 급등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장렬 고수, 오늘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영향에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단기 대응 가능 시 트레이딩으로 접근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박수호 고수는 한국알콜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임순재 고수는 현대로템, 마지막으로 이재규 고수는 T-로보틱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